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쟁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그 전쟁 이전까지 과연 그럼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현재 계속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가, 이런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이제 그에서 완전 가자 지구에서 철수라고 그때부터 이제 봉쇄를 시작했는데, 그러나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2006년도 의회 총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마스가 그 132석 74석을 차지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제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됐고,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이 가자 지구의 어떤 봉쇄 이거를 더욱더 강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해서 더 봉쇄를 강화하면서 어떤 형태로 하든 무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 하마스를 완전히 고립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목표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봉쇄를 이제 풀지 않고 줄곧 유지해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그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불만은 이제 완전히 극도에 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 2005년부터니까 근 한 18년 가까이 지금 이제 이런 완전히 감옥소 생활을 지금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자, 이 기간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4차례 그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8년도, 12년도, 14년도, 21년도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 네타냐후가 이제 재집권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양 진영 간의 군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은 더욱 빈번해졌다. 특히 웨스트뱅크 내에서 이제 더 빈번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웨스트뱅크에 이제 이스라엘 그 정착존,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길길이 뛰고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지 중심으로 이제 긴장이 계속 고조돼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8월 달에 이제 오퍼레이션 브레이킹 다운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군사 분쟁 때 자발이, 이건 완전히 지하드 군 지휘자인데 이제 이스라엘 군이 이제 암살을 했고, 그 다음에 2024년 5월 달에도 마찬가지 이제 지하드 그 멤버 그 군사 지도자들을 전부 암살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도 양진의 사망자가 이제 다수 생겼다, 그 얘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166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사살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247명을 벌써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전부 사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이스라엘 작전 중점, 아까 얘기대로, 지하드 지도부, 이거는 반드시 제거한다, 이제 그 얘기고, 이제 가자 이거는 봉쇄 유지를 하자, 이제 그 얘기. 여태까지는 이제 최근에는 하마스가 타겟이 아니고 이제 지하드가 타겟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전쟁이 지속된 배경을 보면은 계속 악순환이다. 이제 하마스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봉쇄를 당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장 투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로켓을 쏴대는 거고, 또 이스라엘은 얘들을 진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양 진영 간에 이제 그야말로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와 같은 갈등은 계속 반복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마스가 왜 지금 공격하냐? 왜 2023년 10월 7일 날 공격을 했는가? 왜 지금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할 때, 첫 번째는, 이 하마스가 이제 팔레스타인에게 불리하게 이제 국제정세가 돌아간다, 여기 대해서 엄청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평화협상한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극렬히 이제 반대하는 나라가 바로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쳤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드디어 전 아랍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확산시킬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이스라엘은 우리의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얘들하고 우리 그 아랍 저 국가가 그 평화 협상을 하고 수교를 맺고 관계 정상화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랍권의 그 반발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단결을 초래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그 전쟁을 벌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년도에 2020년 9월 15일 날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어코즈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랍 국가 4개 이 나라 간에 이제 관계 정상화 그 협정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나라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이 4개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했다 이제 그 얘기. 그리고 조만간 이제 카타르도 여기 조인한다. 그러면 5개 나라가 이제 된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why not 하면서 다른 나라들 전부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불구대천의 원수로 안 보고 그야말로 뭐 지역 인접국으로 전부 생각하고 이와 같은 관계 정상화로 서두를 경우에 이거는 하마스에게는 완전히 그 독약과 같은 그런 조치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아랍권으로부터 광범한 지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하마스는 못 받는다. 자, 대단히 불안하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여태까지 쭉 역사 이제 추이를 볼 때, 78년도 그 당시 4차 이제 중동정전 73년 이후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캠 데이비드 크로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두 나라가 이제 관계 정상을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94년에 오슬로 그 PLO, 오슬로 어코드 맺었고, 그 다음에 94년에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피스 트리티 맺었고, 자, 이와 같은 그 평화협상 무드,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면은 아랍권이 점차 우리 손으로부터 떠난다. 이렇게 지금 하마스는 불안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번 9월 중순에 이제 그 G20 서밋 뉴델리 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코노믹 코리도 해서 경제적인 어떤 교통 무슨 뭐 이 망이다 자 이래가지고 유럽과 이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그와 같은 그 경제망을 경제 그 교통로를 이제 구축을 한다 이런 걸 전부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이제 중동에서 전부 사우디도 들어가고 요르단, 이스라엘, 인도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이런 데 전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큰 그 지구상에서 어떤 국제 무대에서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단히 지금 현재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다. 그렇게 하마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 왜 지금 공격하느냐. 두 번째는 이스라엘 그 현재 국내 정세가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들 뭐 전투 준비태세 이런 거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부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지금 이제 장기 집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96년에서 99년 4년 그 다음에 2009년에서 21년 12년 16년 그 다음에 22년도 17년째 지금 현재 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 총리로서. 그런데 지금 현재 네타냐후의 어떤 국내 정치의 역량 아니면 이 리더십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부정비리에 지금 이제 연루돼 있고 그러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업자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걸 자기가 직접 시인을 했고 자, 그런데다가 이제 그 사법부를 완전히 그 약화시키려고 그러다, 대법원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다, 이런 사법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거의 매주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장기 독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고, 또 군 내부조차도 지금 현재 혼란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군조차도 사법개혁 그 반대 명분으로 징집 그 소환을 거부했다. 이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자, 그 옛날에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그 국민들의 예비군들은 자 소집을 받으면 저 외국에 거주하다가도 그냥 완전히 비행기를 타고 막 귀국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예비군조차 지금 현재 징집 소환을 거부를 한다. 왜? 네타냐후의 이런 사법개혁에 반대하기 때문에 네타냐후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의 가자 지구 봉쇄 정책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자 주민들의 분노가 극도에 달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무슨 뭐 염키프르 지난번 73년 4차 중동전쟁 이제 50주년 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내에서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PA가 웨스트뱅크에 있는데, 자, 이것보다 이제 완전히 팔레스타인 하면 하마스다. 이런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 이번 전쟁을, 획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7대 불가사이다. 이제 모순점이 많다. 아이러니한 게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간략히 여러분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자, 이스라엘은 원래 이 군대도 그렇고 관청도 그렇고 80년대 후반부터 자, 최초 하마스가 등장할 때 87년도 등장했는데 이때는 PLO가 훨씬 더 위협적인 그런 그 단체이기 때문에 PLO의 대항마로 하마스를 더 지지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 종교지향적인 반면에 이제 PLO는 이제 사회주의적 뭐 그런 그 단체이기 때문에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그 위협하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PLO가 훨씬 이스라엘한테 더 위협적인 그런 단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를 이제 지지를 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두 번째는 이스라엘 원칙은 이제 테러 집단하고 협상 안 한다 했는데 하마스는 이제 제외로 이제 계속 그 여태까지 뭐 분쟁이나 전쟁하고 나면 꼭 그 협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전쟁 이후에도 가자 지역 그 팔주민들 일상 이런 거를 끊임없이 이제 보호를 하면서 자, 이 주민들의 어떤 생필품이나 이런 자원, 에너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전부 허용을 해왔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카타르가 그 하마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것을 그 당시에 그 외부로부터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할 경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또 이거를 인정을 전부 해줬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주민 18,000에서 한 2만 명은 매일 이스라엘로 이제 근무자 출퇴근을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양 진영 간의 그 상대를 이제 계속 불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영구적 해결책 이런 거 도출도 못 한다. 그러면서 양 진영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상이점 때문에 이제 영원히 이제 어떤 이런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단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